자, 71년생 박용진이 여권의 대선 후보 3위로 나왔다. 이준석 효과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나비 효과로 그릇 나이가 적지도 않은 71년생 박용진이 지금 여권의 대선 후보 조사에서 쿠키뉴스 한길리서치 조사입니다. 이재명 28.9, 이낙연 11.5, 박영진 5.3, 정세균, 추미애 4.6, 4.6. 자, 그래서 3위가 나왔습니다. 5차 범인이지만 정세균 전 총리를 제꼈다.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이 뛰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도 박용진이 도약하기 시작한다. 자, 근데 참으로 아리까리한 게요. 이준석이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당대표가 나온다 하고 갑자기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참으로 괴이한 일이 벌어졌죠.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준석이가 당대표 나온다고 말하기 직전부터 트렌드 빅데이터 조사가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용진도 0.1%, 1%, 2% 이렇게 잡혀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상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은 이준석과 박용진을 동시에 띄우면서 세대 교체를 끌어가고 있는 힘이 작용하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의심을 해야 되죠. 세대 교체가 나쁘냐? 좋지요. 정치도 한쪽이 너무 오래 하면 고루해지고 진부해지고 또 유착되기 때문에 수시로 물갈이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세대 교체는 좋지만은 그 세대 교체라는 것이 인위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장난처럼 만들어지면 그것은 세대 교체라는 부분을 통해 누군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자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이준석에 대한 이 구글 트렌드 조사 이런 걸 보면 3월 말 정도까지는 전에는 완전히 그냥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3월 말 이후부터 급격하게 수직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3월 한 21일 전으로 해서 이준석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아무런 정치인으로서 의미가 없다가 당대표 나간다니까 갑자기 떠오른다.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준석이 오랫동안 나는 당대표를 하겠다고 이야기해서 서서히 이렇게 떠오르다가 당대표 나간다면 두세 배 떠오르는 것이 정상적이지 저런 식으로 갑자기 떠오른 이준석 돌풍 또 박용진이도 갑자기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마치 세대교체에 대한 요구가 야권에서 시작되어서 여권으로 번진 것처럼 말을 하는데 도대체 국민 누가 지금 세대교체를 말하고 있고 박용진하고 이준석이 세대교체의 기수가 될 만한 뭔가 기성세대와는 다른 주장을 가지고 지금 이 정치판이나 국민들을 흔들었거나 움직인 그런 계기가 있었느냐? 없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저런 해프닝류의 레벨에 맞지 않는 그런 선거에 출마한 젊은 정치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단 한 번도 지금 이런 식의 갑작스런 지지 폭등이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이준석과 그 사람이 다르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준석이 정치판 10년을 하면서 선거 3번 떨어진 거 말고 뭘 했습니까? 그래서 이준석에게 새삼스러운 지지가 몰릴 만한 근거도 없었다는 겁니다. 솔직히 젊다는 것 말고는 하고 다니는 은행과 모든 부분이 기성 정치인 뺨칠만큼 세속적이고 기득권적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은행이 방자하고 건방지죠. 자, 그런 이준석에게 갑자기 지지가 쏠려들었다? 그럼 10년 동안 이준석이가 다닐 때는 다 어느 집 개고 차고 쳐다보다가 갑자기 이준석을 주목했단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세대교체 바람에 근원을 의심합니다. 자, 그래서 이준석이를 띄우고 그러면서 이제 박용진까지 끌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준석의 빅데이터를 구글 트렌드 가서 보면 3월 21일부터 갑자기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이유 있는 어떤 주장이나 그런 정치적 행동을 하면서 이 대표에 도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준석을 바라봤다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바닥을 기다가 이렇게 수직으로 상승하는 이런 트렌드가 있을 수 있느냐? 그건 참 해석하기가 불가능한 이야기죠. 어느 순간에 이준석이라는 돌풍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고 이준석 돌풍에 또 박용진까지 덤으로 돌풍이 되는. 근데 여러분 주변에 다니면서 한번 이준석을 언급을 하고 이준석하고 연호하는 2030이나 대중들이 있는지 한번 눈을 씻고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저는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박용진이나 이준석이가 뭔가 기성 정치인과 차별화되는 주장을 해서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고 그리고 그런 주장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그 정책이나 비전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동아일보 칼럼에 보면 김순덕 칼럼에 이준석과 10원 한 장 공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준석이 호랑이 등에 올라탔고 11일 당 대표가 돼도 기뻐하지 못할 거다. 내년 3월 9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당선시키지 못하면 정계 은퇴 당할 거다. 다른 사람들은 만약에 그렇게 이 내년 대선에서 잘못돼도 또 좀 쉬었다가 정치를 하겠지만은 이준석은 다르다. 그는 방송 인터뷰에서 내게 당 대표는 독이든 성배다. 유승민이든 윤석열이든 홍준표든 아니면 안철수든 누구든 대통령을 만들어야지 대통령 후보를 만드는 게 목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준석이가 우리나라에 그야말로 장유유서적인 정치판의 질서를 깨고 이렇게 뜨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언론도 많습니다만은 정말 이준석이 시대 정신을 읽었는가 하는 겁니다. 자, 이 시대 정신은 공정이라고 언론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성장의 시대에는 많은 불공정이 있어도 다들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성장을 못하던 시대이니까 이제 공정을 따지는 거겠지요. 미국도 우리가 외견상으로 보면 굉장히 민주주의가 진전된 나라처럼 생각하지만은 미국만큼 불공정한 나라가 없다고 봅니다. 기회의 나라이기는커녕 태어날 때부터 불공정이 예고된 나라가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은 부에 따라서 온갖 불공정이 난무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공정이 유독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건 과거 우리가 7, 8, 90년대의 고도 성장 시대에 불공정이 정말 많은 세상이었지만은 모두가 성장을 하니까 성장의 분위기 속에서 공정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성장이 멈춰버린 시기가 되니까 다수가 공정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정치에서의 공정이라는 것은 경제적 풍요는 공정을 잃게 만들고 경제적으로 이 비난해지면 공정이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을 게 많을 때는 몇 사람이 먹을 걸 더 가져도 내가 먹을 게 충분하면 그걸 시비는 안 걸죠. 그런데 먹을 게 정말로 이 끼니를 떼어야 사는데 그럴 때 내 몫을 누가 가져가면 정말 목숨 걸고 싸우게 되는 그게 바로 공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왜 공정을 요구하는가에 대한 그런 시각이 없이 마치 이제 공정이 시대적 대세다. 윤석열이 그 상징이다. 문 정권은 공정에 대해서 내로남불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준석이라는 부분이 되면 당대표 선거를 공정하게 끌고 대선 후보를 공정하게 관리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보다 이준석은 유승민이나 김무성과 가깝고 또 김종인과 가깝기 때문에 그러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더 많습니다. 자, 어제 윤석열에게 기자들이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 준 것이 없다고 말한 입장 그대로인지 묻자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사의 전문적 식견으로서 사안을 들여다보고 판단했다면 결과까지 책임져야 될 거라고 이준석이는 나름 윤석열에게 아픈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준석 스스로에게도 그 공정의 칼날을 제가 좀 들이대겠습니다. 이준석이는 당 대표가 되고자 하면서 지금 재산이 3억 8,102만 원이라고 그렇게 지금 돼 있죠. 작년 총선에 나갔을 때. 현재 재산은 얼마인지 이준석이는 밝혀야 될 의무가 있다. 왜? 본인이 2019년 2년 전에 코인을 수억 원 이상 가지고 있다고 말을 했고, 그래서 지금 그 코인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 코인을 팔아서 떼돈을 벌었는지에 대해서 이준석은 국민 앞에 해명해야 된다. 자, 국민의 똥이라는 저당이 워낙 썩어버려서 부패한 정당이라서 코인 부분이 문제가 안 되는지 몰라도 이제 머지않은 시기에 이 코인판이 터지게 되면 코인을 둘러싼 부분에 대한 공정이 시비가 될 거다. 거기에 1호로 이준석이 등장할 거고, 이준석이 코인판에서 딴 돈은 결국 사기 도박판에서 딴 일종의 도박의 부산물이다. 그럴 때 이준석은 뭐라고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또 이준석이 3월 21일인가요? 올해 장경태라고 하는 38살 먹은 민주당의 국회의원하고 술을 먹었다. 5명이요. 자,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월 2일 날 용산의 한 술집에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와 이준석 등 5명이 테이블 해서 모임을 가졌다. 자, 방역수치 위반으로 이게 알려졌는데, 방역수치 위반 떠나서 난 하나 묻고자 합니다. 3월 21일께 이준석의 지지율이 폭등하기 시작했는데, 도대체 이준석은 여당의 이 의원들을 만나가지고 밤에 술집에서 뭘 하는 겁니까? 이 술 먹는 걸 좋아해서 여야를 가지고 가리지 않고 술을 먹습니까? 아니면 똥당의 대표로 출마할 거니까 여권이 좀 도와줘야 된다고 술을 먹은 겁니까? 과거에 여야가 낮에는 국회에서 싸우고 밤에는 만나가지고 서로 여러가지 도움을 주고받은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썩은 정치라고 비판을 많이 했지요. 뭐가 다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은 답을 해야 된다. 뭐 대중을 조작하든지 대중을 선동하든지 해서 당 대표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 돌고 있는 이 세대 교체의 돌풍은 결국은 여야의 현 대권 후보를 제거한 뒤에 개헌으로 이어질 수 있는, 또 야당을 이준석을 앉혀놓고 완전 해체시켜버리고 윤석열을 고사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한 일종의 인위적인 돌풍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